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문제집 17페이지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17페이지 3번 문제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3번 문제는 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먼저 하는 거죠. 봐주세요. 그 행정계획의 성질이에요. 행정계획은 그 성질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의 그 유무에 따라서 이제 행정계획은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죠.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또 그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이것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의 핵심은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면 그것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거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토지 위에 무엇을 지정합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무슨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러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고객 이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종 전용주거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 모든 국민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허용됩니까? 건축을 제한받습니까? 건축을 제한받거든요. 이게 국민이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런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지계획이죠. 환지계획은 우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철저에서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 맞죠? 그럼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면은 그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 100번지, 도시개발지는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받게 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으로 부르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그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동호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행정 처분은 전부 해당 지역의 조합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행정 계획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면은 당연히 행정 쟁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구속적 행정 계획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행정계획이 비구속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그런데 어떤 행정계획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을 못 하는데 위법 부당하게 구속을 당했다고 행정쟁송으로 다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죠? 우리가 배운 거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계획이었습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추상적입니까? 다 추상적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손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승인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 국민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일반 국민하고 관계가 없는데 행정지행소로 다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것이 전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그러면은 광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나 기본이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손익이 대체로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됐을 거예요. 3번 한번 봐요. 부동산 공급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다는 것은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을 찾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불복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손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정답은 4번이에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불복.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손익이 있죠. 그럼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르는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에 대한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잖아요.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행정심판으로 다룰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시행자 동그라미랄까요? 이것은 이제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업이고, 맞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의 처분, 그 사업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답을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제가 체킹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라면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 행정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단독 출제가 된 적도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흘려볼 때 있지 않고, 저는 문제를 풀 때 대표적 있는 문제를 풍부하게 배경 지식을 깔아서 본 시험에 넉넉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2번 봐요. 농지법상 대리 경작자 지정에 따르는 불복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고개를 잠깐만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농지법 강의가 있었는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농지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휴 농지라 그러잖아. 유휴 농지라 그래요. 유휴 농지다, 이렇게 하죠. 습도가 높으니까 분필이 손만 대면 부러져요. 물론 제가 또 손 힘이 세긴 하지만. 자, 이게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고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유휴농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경작할자를 지정하면 뭐죠? 대리 경작제도로 가잖아. 근데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휴경사유, 농사를 짓지 않는 사유가 정당할 수도 있잖아. 그죠? 휴경하는 사유가 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 경작제 지정할 때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그 휴경사유가 정당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정하지 않고 농지법상 대리 경작자 지정은 항상 지정을 예고 통지합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지정 예고를 대리 경작자 지정 전에 지정 예고를 미리 통지하는 거야. 통지를 받고 그 휴경 사유가 정당하다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정당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인삼은 6년근을 캐내잖아. 그러면은 이제 6년근을 캐내면은 그 땅은 인삼을 당분간 키울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진대요. 그럼 지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휴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지정 예고 통지받고 10일 내에 지정 예고 통지받고 10일 내에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를 통지한 시장 군수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은 지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 예고 통지로부터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3번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은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 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 3번 문제를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 농지법상 그 대리 경작 제도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준비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를 풀면은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정리를 해가고 이것이 누적되고 쌓이면은 여러분 8일 말 되면 경장은 제 공법에 탄탄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3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넘겨서 몇 페이지 오시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봐요. 18페이지 오시면은 05번 문제. 국토개혁법상 용어 및 내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설명한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모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번은 O 믿겠습니까? X.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이니까. 답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 틀렸죠?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O 믿겠습니까? O. 맞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단을 수립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해설할게요. 2번 잠깐만요. 항상 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러분에게 암기를 하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없고요. 저 항상 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서 암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항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뭐죠? 한번 봐요. 항상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도시군 계획이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도시 또는 군 단위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관할 시장,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군은 누가 수립하죠? 관할 군수. 그럼 끝난 거잖아요.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은 관할 군수가 수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잖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잖아. 그럼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수립권자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쓸 때이기 때문에 도시는 시장, 군은 군수. 불러주세요. 제일 큰 도시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이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강의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것이 예외가 있어 없어? 없죠. 예외 없죠. only. 여러분 기본서에 가면은 only를 적으라 그래요. 제가 필기가 돼 있어요. 기본서에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딱 나오면 머릿속에 예외 없음. 그럼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옮겠습니까? X. 그죠? 광역도시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옮겠습니까? X. 쏙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딱 나오면은 예외 없어. 오직 예외가 없는 거죠. 이래서 하나 더 추가. 여기까지를 봐주세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이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요? 승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승인 규정이 없어.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장, 이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옮겠습니까? X. 다하게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승인 규정이 없어요. 단 시장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 누구로부터? 관할 도지사 승인,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죠. 네. 그러면은 5번에 1번 다시 봐요. 5번에 2번 다시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는 관할 시장,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이란 줄 거요? 밑줄 거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 줄 거요. 동그라미 1번 써요. 이제 외웠으면 좋겠는데 국가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되게 못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국가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국가계획이 하나의 개념이 돼. 하나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문제 줄 거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까지 줄 거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중 그 밑에 미줄 것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제외된 계획입니까? 포함된 계획입니까?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하는,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그 보기 3번에는 국가계획의 개념이 몇 개 들어있죠? 2개. 근데 이건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국가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분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낯설어서 시험지를 받으면 하늘이 노래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발표해놓고 3번 읽어요. 3번 읽으시라고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본 시험에서 아주 강해지게 돼요. 이런 것을 보충을 해서 채워나가야 돼.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 좀 보실까요? 국가계획이 뭐죠? 이제 오늘 이후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계획. 좀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낯선 것은 연습을 좀 해라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되잖아, 반복하면 누구나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한 번 보고 지나가면 누구나 일주일 뒤에는 반나시고 진짜. 다음 주에 국가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 절반 정도는 대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의 장관들.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국가계획이 돼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 목적 달성이 목적이에요.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제외된 계획입니까? 포함된 계획입니까? 포함된 계획. 그러면은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국가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O 믿겠습니까? X. 이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지문들을 제가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자면 안 된다고 강조하니까 그렇게 시간 대로 하면 학교하는 거고. 혼자 독학하면 해설 보고 정답 찾고 웃고 지나가겠지. 맞죠? 그래서 독학하면은 혼자 뿌듯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복습하라 그런 얘기예요. 포커스가 달라질걸요. 문제풀이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해요.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내려오시고 4번. 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벌써 여기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밑줄쭉,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밑줄쭉, 그 다음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밑줄쭉,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가와 유보. 그때 일정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 기간을 정하잖아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와 유보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시가와 추정구역이잖아. 맞죠? 방금 밑줄 거둔 게 시가와 추정구역 지정 목적이잖아요. 낯설지 않죠? 자, 이 시가와 추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시가와 추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뭐하고 연결해야 되죠?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그렇게 되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추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만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토부장이 결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규정을 지어낸 거죠. 규정 없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몸풀기 용어 해설하고 이제 행정계획 성질 등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오셔서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관련 문제를 풀 텐데, 잠깐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대답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좋아요.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이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문제입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문제입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문제냐고. 여보세요. 엄마가 문제예요? 아이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죠. 엄마가 아이를 낳지 아이가 엄마를 낳지는 않잖아.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서울, 광명, 경기도 안양, 목금은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은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잖아. 그럼 광역도시계획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광역계획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지정된 광역계획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외워서 풀어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먼저 있어야 광역도시가 수립되니까 광역계획권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합시다. 광역계획권 딱 나오는 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지금쯤은.
연습하셔야 되죠. 여기요. 서울하고 경기도, 광명, 안양을 묶고 있는 광역교회권 맞죠? 광역교회권이 왼쪽은 서울시고 오른쪽은 경기도에 걸친 거 맞죠? 광역교회권이 두 개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됐어. 그때 광역교회권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에 걸치니까 어느 한쪽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못 하잖아. 그럼 시도 위에는 누구죠?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그림을 생각해요.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근데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 맞죠? 이때는 어느 한쪽에 시장과 군소가 지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의 시군을 단위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누가 지정하죠?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공권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책 속에서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현장의 지식을, 제도를 지금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도관할구역은 도지사가 지정.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보통 시험이 이렇게 되잖아.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O 믿겠습니까? X. 근데 그렇게 내면은 관계되는 시도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야.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러니까 틀리면서도 또 이걸 기본 틀을 늘 연습하지 않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한 기본 틀, 이 그림을 너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사진 찍어, 눈으로 찍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절차가 있겠죠. 절차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 광명, 안양을 묶어서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할 텐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명시장, 안양시장 몰래 지정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까? 의견을 들어라. 관계되는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물어볼게요. 국토교통은 중앙정부 맞죠?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는 거지.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이 지정된 광역계획은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O 믿습니까? X. 그렇게 지문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혼자 독학으로 해설 읽고 지정하면서 답 찾고 웃고 지정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강의 들으라는 거죠. 풍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배경 지식을 많이 깔아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도시 전부를 넣습니까? 일부를 넣을 수도 있습니까? 이웃하고 있는 도시와 군관할구역 전부도 일부를 광역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파주시 전부하고 연천군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연천군이니까 읍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을 단위, 리 단위로 포함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읍하고 면 단위야.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에 포함시킬 때 최소 단위는 구, 군, 업, 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문제가 1번이에요. 실제 문제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의 지정권자 맞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 할 때 일부분에 대한 최소 행정 단위는 뭐죠? 구, 군, 업, 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광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구, 군,
면 단위로 인접하고 있는 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살짝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단독 출제될 확률보다는 지문에 들어갈 확률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다음 2번 내려옵니다. 국토교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이를 정비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과 지도자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틀렸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죠.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 요건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생략 요건은 규정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생략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3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죠.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 지정으로서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과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밑줄 거요.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거기 드시죠? 포함사항 적으세요. 필기하세요. 옆에 적어요. 교재 문제집 빈칸에 적으시면 빈 공간에 적으시면 됩니다. 포함사항. 행정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사항, 포함사항. 물으면 대답하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무엇을 포함시키게 되죠? 토지적성평가. 빨리 받아적어요. 토지적성평가. 외우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와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시키게 돼요.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외워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돼. 단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나 재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이 3개잖아요. 뭐죠?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 3가지가 포함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나 환경성 검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재취약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포함되는 사항은 전부 정리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부합되어야 하고 맞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이 무엇이 우선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넘겨서 3번, 4번 연습하시면 되고 5번 오시면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핵심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5번 문제 해설을 먼저 하고 교재를 보는 방법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죠. 서울, 그냥 설명하기 쉽게 파주 연천을 붙이겠습니다. 파주 연천, 파주시 연천. 시군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것을 묶어주면 뭐죠? 광역교회권이 되는 거죠. 광역교회권이 시도에 걸친 거 맞죠? 네,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광역교회권이 지정됐죠. 이때 광역도시구역을 누가 수립하죠? 광역교회권을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부장이 지정합니다. 네, 광역도시구역은 누가 수립하죠? 광역도시구역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 광역도시구역은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 원칙의 원칙. 그러니까 광역교회권의 지정은 국장, 광역도시구역은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되는 거예요. 공동수립.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동수립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국토부장은 승인받아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으나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내에.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돼.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으나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장이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동안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이 수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봐요. 다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부장에게 공동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하면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수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주, 연천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잖아. 누가 지정했죠? 광역계획 도, 관할, 구역에 속하면은 이해가 됐죠? 누가 지정하죠? 관할?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량구수, 파주시량과 연천시량, 관계되는 시량구수와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하면은 관계되는 시량구수가 공동수립. 시량군수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광역계획 시도에 걸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수립. 시군을 묶어서 같은 도 관할구에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관계되는 시량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시량군수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는 거예요.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승인 신청이 됩니까?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됩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토부장이 수립해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량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의 공동수립을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관계되는 시량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량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에게 단독 수립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지만 시량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장의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틀은 광역계획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여기까지는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은 출제가 되면 100% 지문에 들어간다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흔들리면 늘 꽝이라니까. 이거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광역계획이 도, 관할, 구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량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광역계획의 지정은 도지사. 광역계획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수립, 광역계획 지정은 국장. 이것을 시원하게 준비하시라고. 콜. 5번 문제 같이 봅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파주, 연천 묶으면 되죠. 마음속으로 묶어보라고 이렇게. 파주, 연천을 묶었잖아. 그럼 누가 수립하죠? 시량군수. 시량군수 공동 수립하잖아. 그 다음에 광역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서울, 파주, 연천 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시도에 걸쳤잖아. 이때는 누가?
시도지사 공동 수립. 3번 광역교육은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당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육은 지정하고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시당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 3번이 답이잖아요. 4번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당구수가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당구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정확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그 24페이지 보시면은 24페이지 5번 문제 해설에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연습한 수리권자 나와 있죠? 이거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설명했죠? 네.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죠. 아니죠. 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당구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줘서 광역계획은 지정되잖아요. 광역계획원의 지정 절차는 뭐죠?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지정하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변경을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지 않죠. 오케이, 틀렸고. D곡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한과 승인권한을 가진다. 맞죠? 아까 그 광역계획은 지정해놓고 3년 동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 되잖아요.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자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되잖아요. 맞죠? D곡은 맞아요. 2번.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 미칠까요?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손 떼시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O 묻겠습니까? O. 아까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 다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먼저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리얼번이 5죠. 미연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수립기준 자주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식적으로 외우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진도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